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리고라는 이름의 젊은 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고는 부유한 영주의 성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종종 그의 가혹한 명령과 무거운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의 신전 바깥쪽으로 펼쳐진 광대한 숲에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백조로 변하는 마법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란 마리고는 항상 그 백조를 실제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고는 성의 부엌에서 일하다가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숲에 들어가 장대한 나무들 사이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마치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곳에서 백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백조는 다른 어떤 새보다도 크고 우아하게 움직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고는 백조의 고요한 움직임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문득 백조의 눈이 자신의 것을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조는 천천히 마리고에게 다가오더니 그녀의 발치에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자신이 이 숲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마법사 루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루셀은 자신의 힘으로 인해 오랜 시간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마리고가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루셀은 그녀에게 칠흑 같은 새벽에 호수로 돌아와그와 함께 호수가에 서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리고는 밤과 낮을 기다리다 시커먼 하늘이 드리워졌을 때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높은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 속에서 루셀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셀은 마리고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와 함께 흙을 쥐고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고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루셀과 함께 땅을 움켜잡고 주문을 외쳤고 그 순간 눈부신 빛이 그들 주위에 퍼졌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루셀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리고와 루셀은 서로를 응시한 뒤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함께 성으로 돌아가 약속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리고는 더 이상 하녀로 남지 않아도 되며 그녀는 루셀과 함께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둘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녀와 신비로운 백조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초록 언덕이 펼쳐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신비로운 전설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별들의 속삭임이라는 동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였고 특히 달 밝은 밤이면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본 주인공은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밤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에르는 산빛 아래 앉아 별들을 바라보다가 은하수가 눈앞에 펼쳐지자 갑자기 별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란 피에르는 제대로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반짝이며 피에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피에르, 별들은 너의 용기를 시험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지를 말이야.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아라.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우리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열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저 친구들과 캠핑을 가겠노라 말하고 피에르는 자신의 작은 배낭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북극섬을 향해 몇 날 며칠을 걸으며 피에르는 다양한 모험을 겪었습니다.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민첩하게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피에르는 북극성에 도달할 만큼의 멋진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별들이 모여 춤을 추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눈을 뜨거운 마음을 열어 별들의 속삭임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는 별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닌 우주가 말하는 사랑과 평화의 언어였습니다. 별들은 피에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너는 우리의 비밀을 풀어냈다. 놀라운 것은 별들은 언제나 모든 이에게 속삭이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 너도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집으로 돌아온 피에르는 이야기 속의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았고 아이들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별들의 속삭임을 듣고 별들이 자신들에게도 속삭이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마을은 언제나 밤이면 피에르의 이야기와 함께 별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이해와 노력으로 별들의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샤를마뉴라는 이름의 젊은 직조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마뉴는 부모님에게서 배운 직조 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비단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단은 색감이 풍부하고 부드러움이 뛰어나 마을 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샤를마뉴는 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방문자가 샤를마뉴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매혹적인 보랏빛 로브를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모든 비밀을 간파할 것 같았습니다. 이 방문자는 자기 자신을 마법 여행자라고 소개하며 샤를마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마법의 실타래를 받아줄래? 이것으로는 특별한 비단을 만들 수 있지. 다만 이 실타래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하루에 딱 한 번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타래에게 물어봐야 해. 샤를마뉴는 의심스러웠지만 이 제안이 매력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타래를 받아들고 그날 밤부터 작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정말로 그의 비단은 놀라운 마법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날마다 더 밝고 생생한 색깔을 뽐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실타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하루 한 번씩 실타래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묻지 않는다면 그날의 비단에는 작은 결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다 여겼지만 이윽고 샤를마뉴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바라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에게 실은 더 이상 자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샤를마뉴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실타래는 더 이상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 여행자를 찾아가 자신의 결정을 전합니다. 이 실타래를 돌려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만들어내는 비단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마법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샤를마뉴, 이제 너는 진정한 집조공이 되었구나. 그 후로 샤를마뉴는 더 이상 마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실력으로 비단을 만들어냈으며 그의 비단은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는 마법의 힘을 지닌 왕국이 존재했다. 이 왕국은 셀렌느 왕국이라 불리웠고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 마법의 왕국이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구석의 작은 집에 사는 노인 마법사 감베타르는 모두가 잊어버린 셀렌느 왕국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에게만은 그 왕국이 여전히 큰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가 이사왔다. 큰 도시에서 살던 피에르는 마을의 조용함과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지만 더 흥미롭게 느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전설이었다. 피에르는 감베타르를 직접 찾아가 왕국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감베타르는 피에르에게 왕국이 사라진 이유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며 왕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래된 그림 속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피에르는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왕국을 찾기 위해 감베타르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둘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성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찾아갔다. 이곳에 이미 폐기된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밤이 되자 몰래 박물관에 들어간 피에르와 감베타르는 마침내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은 특별하게도 그림 속 길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전설 속 왕국으로 통하는 포탈이 열리게 되었다. 용기를 낸 피에르와 감베타르는 포탈을 통해 셀렌느 왕국으로 들어갔다. 왕국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사람들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다가 감베타르는 왕국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것은 마법을 담은 왕국의 중심인 수정이 빛을 잃었기 때문이었고
그 수정은 왕국을 지키는 힘의 근원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던 것이었다. 피에르는 수정을 되찾아 왕국과 그 역사를 복원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마법 도구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전설의 생명체들의 도움을 얻어 마침내 수정을 발견하고 그 힘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왕국의 진정한 수호자는 마법이 아닌 주민들의 희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 피에르는 마침내 왕국을 복원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감베타르와 함께 사람들에게 왕국의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비록 마법의 왕국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다. 이후 피에르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셀레누 왕국의 전설과 그 진정한 의미를 결코 잊지 않게 되었다.